그럼 이제 알아볼게요. 부모도 아이도 편해지는 똑개 수유 공식. 똑개 수유 공식에서는 배고프다는 신호와 시계,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서 수유 시간을 이끌어 나가요. 변수와 상수는 서로 반대되는 그런 대치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상호 보완의 관계예요. 똑개 수유 공식은 기본적으로 아기가 배고플 때 수유를 한다 라는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시계라는 상수까지 고려해서 너무 자주 혹은 너무 긴 간격으로 수유하지 않도록 주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고프다는 신호 플러스 시계 플러스 부모의 판단, 이것이 수유 시간이 되는 거죠. 이것이 똑개 수유 공식이에요. 똑개 수유 공식의 핵심은 부모의 판단에 있어요. 똑개 수유 공식에서는 부모의 판단이라는 스킬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모의 판단을 잘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고 클래스도 듣고 해나가시는 거죠. 이것은 아기의 욕구, 즉 울음을 감별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해요. 이 판단 능력만 갖추게 되면 두 양육자는 사실은 무척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이런 맥락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면은 제가 받은 이 질문을 한번 같이 볼까 합니다. 로리님, 저는 80일 된 아기를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기가 낮잠이 좀 늦게 들어서 잠든 지 30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런데 먹텀은 3시간이 되어 가요. 아기가 배고플 테니까 깨워야겠죠? 잠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래도 시간에 맞춰서 깨워야겠죠? 라는 질문. 너무 안타까운 질문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80일이면은 여러분 저는 이런 질문 딱 받으면 먼저 이제 주차부터 딱 계산을 합니다. 80일이면 80일 나누기 7, 일주일이 7일이니까요. 나누면 11.4가 나와요. 그래서 11주하고 한 절반 정도 돼가는구나. 이제 12주를 향해 가는 아기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보는 거죠. 근데 이 수강생은요, 수유 방법 중에서 딱딱 시간 맞춰 먹이기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질문을 보면은. 거기에 너무 얽매여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저는 현재 주수차라면 3시간 30분 정도의 먹텀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30분을 더 재워도 문제가 없다라고 조언을 해드렸어요. 실제로 생후 8주 이후부터는 먹텀을 4시간 간격으로 끌고 가면 좋다라고 조언하는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맹목적이고 기계적으로 정확한 시간을 지키는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날 하루의 수유를 내가 어떻게 했는지 메모해 가면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나무를 보기보다는 우리가 숲을 보는 눈을 길러야겠죠. 수유에서도 꼭 필요한 자질이에요. 그러면 똑개 수유 공식의 핵심 두 번째 알아볼게요. 양껏 먹이기예요. 부모의 그 올바른 판단과 더불어서 똑개 수유 공식에서 또 다른 중요한 열쇠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양껏 먹이기, 풀피딩이에요. 모유 수유를 할 경우에 아이가 양껏 먹기 위한 전제 조건, 이것은 모유 생산이 원활하고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때 모유 생산의 핵심은 가슴을 빠는 적절한 자극, 이것과 수유 시간 사이의 그 적절한 간격이 됩니다. 모유 생산의 핵심 제가 공식으로 만들었는데 아기가 엄마의 가슴을 빠는 그 적절한 자극, 즉 아기가 젖을 빠는 강도가 되겠죠. 이거 플러스 수유 시간의 적절한 간격, 이 간격이 중요하죠. 또 아기의 견고한 소화 체계를 만들 수 있게 되거든요. 이 자극은 아기가 젖을 빠는 강도를 뜻한다고 했어요. 젖을 빠는 자세도 중요하죠. 이것은 아기의 그런데 배고픔의 정도, 그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 강도는. 그래서 아기가 젖을 빠는 힘은 모유가 소화되고 체내에 흡수되는 그 시간, 이것과도 연결이 되죠. 수유 시간의 그 적절한 간격, 이것은 4주에서 6주 이전의 아기의 경우에는 2시간 30분에서 3시간이 일반적이에요. 이 간격으로 수유한 아기들은 하루에 여러 번 짧게 수유한 아기들보다 견고한 소화 체계를 갖출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분유 수유를 하는 엄마들을 위해서 제가 덧붙이자면 이 수유 공식에서
모유냐, 분유냐, 이거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모유 수유를 하는 엄마들의 경우에도 그 모유 수유에 대한 잘못된 편견, 이것 때문에 똑개 수유 방식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은 아닌지 주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예요. 따라오고 계시죠? 모유 수유 여러분 꼭 해보세요. 저는 첫째, 둘째 다 14개월, 15개월까지 완모를 했는데요. 완모 직수를 했어요. 너무 장점이 많거든요. 여러분이 신체적인 그런 환경이나 아니면 그냥 여러 외부적인 그런 요소들이 받쳐만 준다면은 저는 모유 수유, 직수, 뭐 유축해서 먹이는 것도 좋고요. 진짜 강추해요. 애들이 일단 별로 안 아파요. 그리고 1번, 모유 수유 아기들은 밤에 푹 잘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실체험자고요. 이것 또한 증명된 사실입니다. 저도 두 아이를 아까 14개월, 15개월 완모 직수를 했다고 했죠? 이게 그 잠이랑 상관없어요, 여러분. 결국에는 어떤 잠년관과 어떤 잠 패턴을 알려주는지가 관건이지 모유 수유를 한다고 해서 내 아기가 잘 못 자는 것이 아닙니다. 초보 부모님의 그 무지한 부분, 그리고 실전 경험이 전무하다는 부분, 또 주변 상황이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모유 수유를 하면서 안 좋은 잡념관에 빠질 확률이 높을 뿐이지 모유 수유와 질 좋은 수면은 상관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밝혀진 사실이고요. 두 번째, 모유가 분유보다 빨리 배고파진다? 이건 어떨까요, 여러분?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교 자체가 의미 없는 질문이에요. 모유냐, 분유냐, 이것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완벽하게 먹이는 양껏 수유인지 수많은 스낵킹 수유인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유가 분유보다 더 빨리 소화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이 정보를 토대로 모유 수유 아기들을 더 자주 먹여야 한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더 잘, 효율적으로 양껏 먹여야 한다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모유 수유 아기들이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아서 그 수유텀을 지탱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모유의 생산은 수유 횟수와 연관이 있다? 여러분 정답은요? 이거는요, 부분적으로 맞아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8번 모유 수유를 한 엄마와 vs 하루 2번 모유 수유를 한 엄마의 모유 생산량을 비교해 보자면 전자의 엄마가 더 많은 양의 모유를 생산할 것이에요. 그렇겠죠. 그렇지만 오직 우리가 수유 횟수만으로 수유 양을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다른 예를 들어볼 거예요. 극단적인 예로 하루에 12번, 15번, 20번씩 젖을 물린 엄마 vs 이 엄마와 하루 8번에서 10번 젖을 물린 엄마의 경우를 비교해 봅시다. 이 경우에 하루에 12번, 15번, 20번씩 젖을 물린 엄마가 하루에 8번에서 10번 정도 젖을 물린 엄마보다 절대적으로 더 많은 모유를 생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교해야 할 것은 수유 횟수가 아니라 한 번 수유를 할 때 그 질로 비교를 해야 돼요. 똑개의 수유 방식을 통해서 하루에 그 먹놀 잠의 사이클이 일정한 루틴으로 잘 형성된 아기들은 그렇지 못한 아기들보다 수유 횟수는 적을지 모르지만 한 번의 수유 시에 그 양질의 모유 혹은 분유를 양껏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칼로리와 영양분을 섭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스낵킹 수유, 제가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찔끔찔끔 횟수만 많은 스낵킹 수유, 이거 많아봤자 비교 의미가 없죠. 똑개 육아에서 질적 수유, 고농축 영양가가 높은 그런 수유를 더 적은 횟수를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간격을 잘 조율하고 또 아기의 신호를 잘 판단해서 대처한다면 더 많은 칼로리를 한 번의 수유에 영양가 있게 잘 섭취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가
먹텀에 대한 클래스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먹텀에 대해서 정의부터 해서 또 똑개식 수요 공식도 알아봤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먹텀은 이렇게 계산하는구나. 수요 시작 시점부터 다음번 수요 시작 시점까지의 그 간격을 먹텀이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 먹텀을 내가 잘 읽어나가기 위해서는 똑개식 수요 공식에 의해서 부모의 판단, 그거를 잘 해서 또 시계도 봐가면서 우리가 융통성 있게 육아를 잘 항해해 나가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클립에서는 잠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먹텀 개념, 잠텀 개념, 실전 적용법들 앞으로 클래스들에서 조금씩 알아볼 예정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아래에는 아기 체크 시트를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똑개 육아 아기 체크 시트인데요. 먹텀을 여러분들이 기입을 하시면서 손을 써가시면서 필기하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육아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아날로그 방식으로 써 내려가다 보면은 여러분의 뇌도 더 깨어나게 된답니다. 아무리 예전에 샤프했던 분들이더라도 육아에 이 늪에 한번 빠지고 나면은 정신 차리기 힘들죠. 그럴 때 조금 필기하시면서 지금 현재 상황을 큰 그림에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꼭 여러분에게 필요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육아를 항상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